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본 간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0단원 배변 돕기 한번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배변 돕기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금 얼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변 돕기나 뭐 그다음에 배뇨 돕기 과정 조금 미리 살짝 들여다본다고 공부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막상 가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보게 되면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알고 가면 좀 좋으니까 그래서 복습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배변 돕기는 침대에서의 배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변 자체는 그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서 그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반사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 대장 반사나 12지장 대장 반사가 일어남으로써 연동 운동을 하게 돼요. 대장에서. 그래서 그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배변을 일으켜지는 그 원리인데요. 일단은 환자들이 이제 침대용 변기를 사용해서 배변을 하게 되는 그 법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침대용 변기를 사용하게 될 때는 그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안정을 요하는 환자에게 그 변기를 주어서 그 돕도록 해결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기를 따뜻하게 하여서 가져가는 게 그 항문 관략근 이완을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험 문제에도 가끔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문 관략근 이완을 위해서는 변기를 따뜻하게 하여 가져간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은 뭐 이렇게 환자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엉덩이를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에다가 갖다 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무의식 부동 환자 시에요. 이러한 환자들은 스스로 엉덩이를 이제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은 이제 간호조무사가 이제 등을 대고 우리 쪽으로 이제 간호조무사 쪽으로 등을 대고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변기를 대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이제 반듯하게 눕히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무의식 환자 시에는 어떻게 해준다는 그 방법들이 문제에 가끔 출시가 되더라고요. 무의식 환자일 때는 옆으로 돌아 눕게 해가지고 엉덩이에다 변기를 대준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힌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그 침대 머리를 조금 어느 정도 30도 정도 올린 다음에 침대 난간을 올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무의식 환자가 아니고 의식이 있어서 환자분이 스스로 이동을 해서 변기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 이동 변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 변기를 사용할 때는 환자가 침대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동 변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동 변기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면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이 돼서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그 낙상 방지를 위해서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를 같게 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동 변기 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침대에서의 배변 활동을 도왔다면 배변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관장을 이제 권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장은 뭐 여러 아동간호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은 이제 우선적으로 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 부위가 그 S자 결장으로 해서 직장이 몸에 왼쪽으로 이제 꼬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으로 그 관장 줄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좌측에 심스 체위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관장에 있어서는 좌측 심스 체위를 유지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장의 종류에는 일단 배변 관장이 있습니다. 이 배변 관장 자체는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으로서 그냥 변을 빼주는 것 자체를 말해요. 그 배변 관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나 그다음에 이러한 그 밑에 나타나는 정체 관장, 약물 주입하는 정체 관장 전에 그 장에 남아있는 그 변을 빼주기 위한 관장 자체를 배변 관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변 관장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윤활 관장법으로 해서 이 배변 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윤활 관장에는 주로 글리세린 관장
기법이 쓰이는데요. 그 오일을 주입해서 글리세린 오일을 물과 반반 섞어가지고 주입해가지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는 그 관장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구충 관장 들어가겠습니다. 구충 관장은 간단히 말하면 장내에 가스가 찼을 때 그 가스 배출, 가스가 참으로써 복부가 팽창하니까 그 가스를 빼주고 복부 팽창을 경감하기 위한 관장법이 구풍 관장입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 정체 관장인데요. 정체 관장이라 하면은 그 관장액이나 치료적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한 관장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 관장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4개만 우선 적어봤어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바륨 관장입니다. 바륨 관장은 대장 조영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그러니까 장의 윤곽을 X선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륨 용액을 그 항문을 통해서 장내에 주입하는 관장법이 바륨 관장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에 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장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륨 관장이라고요. 그다음에 이 K-엑살레이트 관장과 칼리메이트 관장 자체는 두 가지가 다 목적이 동일해요. 고칼륨 혈증 시 칼륨을 대변통에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K-엑살레이트와 칼리메이트입니다. 이 고칼륨, 칼륨이란 것 자체는 이제 포타슘이라고 하죠. 몸속에 포타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없으면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고 또 이게 또 포타슘이 장내에 너무 많으면 막 무의식에 뭐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되게 좀 안 좋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너무 몸속에 고칼륨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종 같은 걸로 인해서 소변이 배출이 안 돼서 고칼륨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또 이 관장법으로 해서 칼륨을 빼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고칼륨 혈증 시에 이런 관장법을 쓴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락툴로스 관장이라고 합니다. 이 락툴로스 관장은 암모니아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관장인데요. 그 암모니아 자체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간염 증세가 있어요. 그럼 간염인 사람이 심해지면 이제 간에 염증이 있으면 이제 지방간이 되잖아요. 이 지방간이 심해지면 이제 간경화가 오면서 이 간경화가 인해서 간경변까지 가게 됩니다. 간경변까지 가게 되죠. 이 간경변까지 가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가지고 이 암모니아가 해독 안 된 암모니아가 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 간성 혼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심각해지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그 간염인 환자들 같은 경우 간성 혼수까지 간 그런 환자들까지 간 경우는 강제로 암모니아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쓰이는 처방 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가 몸속에 쌓여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 혈액 속으로 들어가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한 암모니아를 빼주기 위한 관장이 락툴로스 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관장법에 있어서 쥐침은 일단 첫 번째 그 관에다가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서 사용해야 돼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끝부분에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서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집어넣는 관장액의 용액의 온도가 그 좀 따뜻해야 너무 높으면 그 대장 점막에 손상을 주고 너무 찰 경우에는 관략근의 경련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40.5도에서 43도씨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액의 온도가 이렇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좌측 심스위치로 관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삽입 전 고무관에 삽입하기 전에 그 고무관에 미리 용액을 좀 흘려내가지고 공기가 차 있는 걸 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삽입하는 직장관의 길이는 성인은 7.5에서 10cm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입 속도는 조금 연령별로 다른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1000cc의 관장액을 주입할 경우 10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게끔 이제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관장액을 집어 넣은 다음에
그 정체하는 시간은 정체 관장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은 두어야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관장액을 집어넣을 때 관장통의 높이가 그 직장의 압력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높게 되면은 직장의 압력이 세지니까 성인은 항문에서 40에서 60cm, 그 다음에 소아는 30에서 40cm의 높이로 이제 관장액이 들려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장액에 그 고무관 삽입할 때 왼손으로는 항문을 노출시킨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직장관을 항문에다가 그 윤활제를 바른 직장관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이제 배꼽 방향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5에서 10cm 정도 삽입한다는 거, 배꼽 방향으로 넣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내 공기 주입을 막기 위해서 그 관장통에 용액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용액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조절기를 잠근 다음에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장내 공기의 주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을 다 넣은 다음에는 10분 정도 기다린 뒤에 배변을 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게 좋고요. 이 관장액이 들어가는 동안은 이제 긴장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세요 하면서 이제 심호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복부 근육의 긴장을 예방시키고 신체를 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장액을 넣는 동안 배가 아프다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게 되면 일단은 멈춰야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다시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액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그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이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통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멈춘 다음에 천천히 다시 주입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관장은 영아에게는 저나트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장루 세척이 있습니다. 장루는 그 인공 항문이잖아요. 그 대장으로부터 변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 결장을 복벽 밖으로 노출시켜서 이제 그 인공 항문을 달아놓은 걸 말하는데요. 그 인공 항문을 이제 자주자주 세척을 하는 거는 그 장 내용물의 배출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영구적인 인공 항문의 환자는 그 환자의 간호법으로 스스로 이제 세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격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루 자체가 대장 내 변을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변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장루 세척에서의 주의사항을 한번 보면 그 장루 그 세척 시에 그 장루의 그 인공 항문에 그 점액질이나 피 섞인 대변, 그 다음에 장루색이 젓갈색이나 보라색, 검은색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루 괴사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어요. 배설물에서.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가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 좋아서 배추나 양배추, 무, 양파, 치즈, 브로콜리들은 좀 자제를 해주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장루 환자는 대사성 산증으로 두통이나 복통, 혼돈이나 졸림, 혼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변 돕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곳곳에 이제 포인트, 제가 찝어드린 포인트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제가 배뇨 돕기로 다시 한번 복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